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의 총장 직선제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총장 직선제는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대학 총장 직선제, JBS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거를 공고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 선거는 2018년 12월 19일 우리 대학 대강당에서 입후보자 소견 발표 이후 동일 장소에서 치러집니다. 이번 총장 선거는 이전의 선거와 달리 학생 참여 방식이 처음 적용되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학생들의 총장 선거 참여를 공약으로 추진한 총학생회에게 자세한 논의 과정을 묻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언론연합은 11월 21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총장 직선제에서 학생 참여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총학생회는 대학 구성원의 대표가 총장이라는 점에서 학생의 참여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교내 구성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약 역시 공식 석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수회와의 논의 과정을 묻는 질문에 총학생회는 8월 말경 교수회 주도로 개최된 대학평의원회 설치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답했습니다. 9월 말경부터 교수회장과 구체적인 투표권 비율에 대한 논의가 대면 및 서면의 방식으로 11월 16일까지 약 3차례 진행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논의 과정 중 아쉬운 사안으로 투표권을 배정할 수 있는 주체인 교수회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대학평의원회 설치에 업무가 과중되어 투표권에 대한 논의가 뒤늦게 시작한 점을 밝혔습니다. 총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학우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묻는 질문에 총학생회는 학생들은 대부분 총장 투표 참여 찬성의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총장 직선제 자체가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학우들이 많았지만 직선제는 과거부터 있었으며 학생과 조교의 표가 추가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질문에 총학생회는 기존에는 중앙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 의장 총 13명이서 1인 1표를 행사하는 안을 원했다고 답했습니다. 총장 투표가 오프라인으로 12월 19일 단 하루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전에 학생들의 의사를 확실하게 반영하고 단과대 대표자들의 권한을 확충하며 학생 자치기구 내에서 의사수합을 통해 대의성을 보완하고자 했으나 학생 참여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중요시한 교수회 측의 반대로 130명이 1인 0.1표를 행사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11월 20일 중앙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총학생회는 학생 선거인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회칙상의 이유로 대의원 93명과 감사부위원장 1명,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해 학교 전반 운영에 이해도가 높은 총학회장단 2명, 총학국장단 18명, 단과대별 추천인 8명, 전체 인원수 대비 투표권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경영대 운영위원 8명을 추가로 구성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언론연합은 이에 대해 교수회 측의 의견을 듣고자 공동으로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를 진행한 교수회장인 황은성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좀 몇 가지 상황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교수들이 학생 참여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의사 표시를 별로 안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배경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학생에 대한 신뢰나 또는 믿음이 좀 그동안 형성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은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이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 등록금을 완전히 무료로 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를 했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충격적이었는데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돼요. 그것보다는 그러한 재원으로 학교에 좀 더
좋은 투자를 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은 상당히 좋았고, 그것이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굉장히 성숙된 모습이었다고 다 느껴졌습니다. 저 개인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이제 일단 형성됐고, 또 한 가지 배경은 올해 조만간에 대학 평의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학생을 포함한 이제 학교 안에 있는 많은 직능군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회의체가 됩니다.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논의해서 좋은 제안을 하고 또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기구가 되는데,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차피 학교 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의 대표적인 일환으로 총장 선거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아주 상징적이고 또 시기적절한 지금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우리 교수님들한테 제안을 했을 때 교수님들의 반대는 거의 없었어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로 할 건가에 대한 것은 좀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번에 참여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직원 대표분들하고는 11월 15일 날 했고요. 네. 학생은 그전에도 뭐 없진 않았지만은 제가 결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15일하고 16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도 뭐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은 만나서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이 양일 동안 했고요. 네. 논의가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네. 학생들한테는 아직은 알려주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일단은 유규상 총학생회장하고 네. 논의가 계속 있었어요. 여러 차례 네. 논의가 있어서 일단 뭐 참여 비율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많이 했고, 참여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교수들이 선제적으로 참여를 받아들였고 거의 뭐 제안했다시피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는 교수들은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요구해 올 줄 알았어요. 예. 네.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던 셈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총장 선거를 12월 중으로 우리가 해야 되면은 그것에 맞춰서 선거인 명부를 사전에 얼마 전에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학생을 요번에 참여시키겠다고 하면은 네. 선거인 명부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네. 일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물어봤어요. 정식적으로 요구는 없었어요. 정치적 요구. 예. 따지고 보면은 정식적으로는 교수가 먼저 제안을 한 셈입니다. 총학생회에서 이제 우리 대학 평의원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총학생 회장하고 이제 임원진들이 와서 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약간의 이제 그런 올해 총장 선거에서는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라고 하는 얘기들은 이제 있었는데, 네. 정식적으로 교수님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라고 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충분했다면은 어쩌면 학생이 먼저 제안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시간이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계산상으로는 언제까지 이게 돼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안을 했죠. 그리고 비율도 이미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교수들한테 컨센서스를 얻었어요. 설문을 조사를 해갖고. 네. 그래서 거기서 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참여합시다. 어느 정도까지 합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 참여하는 것도 먼저 선제적으로 다 교수에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예. 네. 근데 그건 학교 측이었고, 아, 실제로 학생의 참여는
학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 규정상. 교수회로 공문을 보냈어야 했던 건가요? 청와대. 그렇죠. 예, 예. 우리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교수회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규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 사람은 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에만 있었고, 그래서 직원만, 우리가 이제 이제 교수 총회를 통해서 네. 직원을, 투표에 이제 참여하는 거, 허락하겠다라고 허가하자는 그러한 결의를 과거에는 했었는데, 네. 올해는 그거를 이제 학생까지 포함한 결의를 우리가 이제 먼저 하게 된 것이죠. 3% 교수 대비 4%, 우리가 지금 교수 120명 정도, 420명 정도 대비 네. 학생 13명. 네. 그래서 3% 정도가 되네요. 예. 3% 예, 정도.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숫자를 선제적으로 이제 결정하게 된 그건 이제 설문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제 네. 설문에는 학생뿐만 아니고 다른 직능군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줬으면 좋겠냐고 이제 다 네.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답이 많은 그 숫자를 택하여서 이제 우리의 제시선으로 삼았던 셈입니다. 그게 원래는 9명이었어요. 9명이요? 13명이 아니고. 근데 이제 총학에서는 우리한테 제일 요구하기를 네. 18명 안과 24명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총학에서. 네. 그래서 18명의 안과 우리 9명의 안을 가지고 절충을 해서 만든 것이 이제 13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네. 그럴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 예. 혹시 뭐 그에 대한 그때의 도래에 대한 무슨 방지책?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학생들의 참여가 시작이 되면은 거꾸로 가기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은 교수가 학생들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대학에서 갈등이 심하다거나 그런 학교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학생과 교수 사이의 갈등 같은 것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교수들이 선제적으로 드림으로써 그런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배경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그런 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논의를 한 건 없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들을 그냥 숫자를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취지나 이런 게 이제 다 설명이 돼서 그리고 이제 이견이나 제가 제안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견을 이제 다 물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간접적인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결국 이제 우리가 숫자를 제안받아 갖고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한 110명, 120명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예. 비교적 젊은 60대 이하의 교수님들이.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140명의 대표자들, 이제 대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구성은 총학에서 제안을 해줬고요. 총학이 제안한 대로 그대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교수들이 원했던 거는 이것이 그야말로 뭐 풀뿌리 민주주의 식으로 학생들의 의견들이 네. 반영되는 형식으로만 해주면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13명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네. 이 13명이 다 투표하는 거는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13명이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투표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대의원 시스템을 이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 직원분들이 28.9표예요. 여기는 이제 서울시 직원, 대학회계, 무기계약직, 조교 다 포함해서입니다. 네. 학생은 이제 13표, 이렇게 해서 다 해서 교수회의 표가 41.9표로 9표고, 교수 대비해서는 9.8%예요.
있었죠. 예, 그거는 아마도 이제 협의를 하자는 그런 제스처였을 거고, 제스처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교수회가 설득을 했어요. 요번에는 다른 구성원들도 같이, 전에는 안 했던, 구성원들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이 좀 커졌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10대 1로 그냥 해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직원들이 요구사항을 지금 총장 투표 과정에서 반영하기보다는 향후에 이제 대학평의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원하는 요구를 거기서 이제 수렴해서 개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좀 설득을 했습니다. 또, 흔쾌히 또 그걸 받아줘서 그렇게 큰 갈등은 없었어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기는 하겠지만 학생들의 권익이 지금 상태로 더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권익이 많이 침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의 참여 이런 대학평의회도 그렇고 총장 선거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요즘에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는 것은 네. 대입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학교들이 폐교는 물론이거냐 폐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원치 않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은 거의 일방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의 권익이 진짜 손상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은 그런 시점이 우리 학교에도 도래를 했을 때 그때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평의원에서의 학생들 비중도 좀 크게 잡은 편이고 네. 총장 선거에도 참여하게 전 앞으로 있을 위험 상황에서 이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네.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학생들한테 뭘 더 오퍼해 주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꾸로 학생들 지금 어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과를 어떻게 이제 구조조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학생들의 표 때문에 보다 신중해질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거 실제로 어떤 권익을 더 좀 요청을 할 것인가는 학생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요약하자면 이번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는 대의원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130명의 대의원의 구성은 총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1인이 0.1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주어진 표는 13표로 교수표를 100%로 보았을 때 학생표는 전체 대비 3%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추후 논의를 통해 비율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대비 적은 표수지만 이전보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총장에게 더 잘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학생들은 필요사항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대학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신뢰, 우리 대학 학생들의 성숙한 모습,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학에 그 다음 해에도 기억될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 JBS 뉴스 윤혜령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JBS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8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2019학년도 제1학기 국가 근로장학 신청을 안내합니다. 2019학년도 전과 신청을 안내합니다. 다전공 포기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